자, 첫 번째는요. 삼키기가 어렵고 사례가 잘 든다. 삼킴 근육 나왔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물 드시다가 혹은 식사하시다가 사례가 잘 들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삼킴 근육은요, 쉽게 이제 이쪽에 있는 근육만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입이나 혀, 이제 목 주변 근육 모두 다 삼킴 이제 근육에 해당이 되고요. 예. 이런 삼킴 근육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삼킴 연화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호흡할 때는 공기가 이제 앞쪽에 기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숨을 들이쉴 때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음식물을 삼킬 때는 음식물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아래쪽에 보이시는 후두 덮개가 이제 기도를 딱 막아주고 보호해 준 뒤에 음식물은 그 뒤로 넘어가서 이제 인두를 거쳐 이제 후두 이제 식도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정상과 연화 삼킴 장애가 장애가 있을 때 있는 연화 비교죠?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네.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이제 음식물이 입에서부터 꿀꺽, 이제 꿀꺽? 예, 꿀꺽 넘어가죠. 인두 이제 식도를 거쳐서 꿀꺽 넘어가는데 빠른 속도로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소견이고요. 잘 내려가네요. 네, 이게. 음식물이 정말 네. 빠르게 내려가죠. 다음 사진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인두 쪽에 음식물이 남는 게 보이실 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음식물이 내려가다가 이제 남고 앞쪽으로 이렇게 푹 지나가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로 넘어가는 이제 흡인이 되는 영상입니다. 위험하겠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연화 장애가 생기고 나면은 네. 어떤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시나요, 교수님? 네, 연화 장애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음식을 잘 못 섭취하시니까 이제 영양 불량도 생길 수 있고 예. 또 탈수도 생기기 쉽고요. 아. 그리고 이제 심하면 흡입성 폐렴 등으로 아. 인한 이제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연화 곤란이 있을 때는 이제 추후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실제 이제 한 대학병원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삼킴 곤란이 있는지 확인했을 때 3명 중에 1명꼴로 이제 흔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으시네요. 그렇군요. 네. 삼킴 근육이 근데 약하게 되면은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이제 준비한 네. 게 있는데요. 네. 볼까요? 표를 삼킴-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네. 이제 음식물을 삼킬 때 이제 삼킬 수가 없고 이제 삼킬 때 여기 이제 목에 걸리는 느낌 이게 들고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쪽에 이제 근육이 약할 때는 음식물이 오히려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코로 넘어가는 역류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식사 이후나 이제 물을 삼켰을 때 이제 성대 쪽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쉰 목소리를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물을 삼키고 쉰 목소리가 날 수 있고 또 식사할 때 당연히 이제 혹시 기도로 흡입이 되면 이제 기침이 나거나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삼킴 장애가 오래된다면 영양 실조가 되니까 결국 체중 감소까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일이 실제로 이제 아니네요. 저희 어머니도 보시면은 음식 드시고 나면 잘 이렇게 걸리고 맞아요. 요즘 따라 쉰목소리가 나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요 삼킴 근육도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해요. 여기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입술, 혀, 볼 운동을 하라. 오. 요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 교수님. 네, 이제 입술 운동, 여기 입술이나 혀, 뺨을 이용하는 운동인데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면 이제 혀를 이렇게 쭉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혀를 이제 쭉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네, 너무 쉽죠. 그래서 혀를 이렇게 좀 돌려주시면 이렇게 혀 운동 입술 한다던가 아니면 주변으로. 뺨을 이렇게 부풀려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빵빵. 홀쭉하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혀 근육이 강화가 되면 음식물이 쉽게 인두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죠. 네, 두 번째 운동은 이제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천천히 길게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 이, 오, 우 이렇게 3회 정도 반복을 하시게 되면 이제 성대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흡인이 되더라도 이제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빨대를 자세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제가 또 빼먹었는데 빨대를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막으시고요. 이렇게 입에다가 쉽게 이렇게 무시고 숨을 참아주시면 돼요. 홈을 부시면서. 그럼 입 안에 저항이 걸리시는 게 느껴지실 네. 거예요. 답답한데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네, 생각보다 힘듭니다. 저만 네. 힘든 게 아니군요. 네. 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운동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자세가 있거든요. 자세. 쉽게 자세.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턱을
당겨주시면 돼요. 턱을 살짝 당기시고 이 상태에서 음식을 흡입하시면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혀 끝이 인두 뒤쪽하고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식도로 쉽게 음식물이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는 오히려 좁아지게 만들어서 아예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게. 그래서 혀를 당긴 상태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 주의하시는 게 물을 이렇게 드시잖아요. 네. 이러면 다행히 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빨대가 있으면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면 고개를 당연히 이제 숙여서. 고개가 숙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알약 삼키실 때도 이렇게 해서 삼키시는 네.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삼키시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덜 걸리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빨대 같은 거 이용해서 물을 네. 드시면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틈틈이 실천해 보시고요. 그다음 작은 근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숨쉬기가 힘들고 얕게 호흡한다. 호흡 근육인데 실제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참 많더라고요, 최 교수님. 네,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호흡 근육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횡격막 근육이요. 횡격막과 이제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간근인데요. 네, 영상을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이제 반짝반짝한 게 늑간근이고요. 근데 여기 밑에 반짝반짝한 게 이제 횡격막. 이게 횡격막. 가장 중요하고요. 이 횡격막이 모양이 돈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게 수축을 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늑간근이 갈비뼈를 올려주고 그럼 흉곽 안이 넓어지죠. 숨이 쑥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늑간근이 풀리면 이제 위로 오히려 올라가게 되고 좋다. 횡격막이 죄송합니다. 그 옆에 있는 늑간근이 이제 수축해서 내려가게 되면 흉벽이 작아져서 이제 숨이 바깥으로 오히려 빠지게 되는 이제 숨을 내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근육들이 이제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제 도와주는데 호흡 근육이 약화가 생기면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배출되지 못해서 이제 호흡 곤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특히 이제 숨을 얕게 쉬고 이제 빠르게 쉬시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호흡 근육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좀 힘들고요. 네. 저희가 숨을 천천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기 그 내용 나와 있는데 느리고 긴 호흡 훈련을 꾸준히 하라. 숨을 그냥 뭐 쉬기만 하면 됐지 저희가 이제 숨을 어떻게 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어요. 의식을 안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두 가지 호흡법을 이제 배우시면 되는데요. 너무 쉽습니다. 사실 이제 횡격막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좀 들으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횡격막 복식 호흡법? 호흡법이거든요. 복식. 이제 한쪽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다른 한 손을 이제 배에 얹은 다음에 숨을 들이쉴 때는 복부가 올라오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근데 들이쉬는 속도랑 내쉬는 속도를 1대2 정도로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는요. 이제 입술을 오므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머니처럼 입술을 이렇게 오므리시면 이제 아무래도 나갈 때 공기가 나갈 때 저항이 걸리겠죠. 그 저항이 걸리시면 이 앞 구강 안에 양압이 생기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숨을 내쉴 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기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폐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통해서 숨을 들이쉬고 그다음에 내쉴 때는 후 천천히 길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숨을 들이쉬고 이거 노래할 때 많이 하거든요. 예. 깊게. 그래서 주의할 점은 요 가슴에 올린 손이 움직여지지 않으셔야 돼요. 위에 있는 복부에 손은 안 있는 움직이고 손만 여기는 안 배만 움직이고. 움직이게. 네, 배만 배만. 올라갔다가 들이쉴 때는 올라갔다가 내쉴 때는 후 내쉬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입술 오므림 호흡법이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실 네.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집에 이제 이런 티슈 같은 거 휴지. 쉽게 휴지 얇은 휴지 쉽게 구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불기 편하게 이렇게 조금 잘라주세요. 발처럼. 편하게 잘라주시고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촛불 불기 훈련이라고 하는데 네. 호흡법이 초가 흔들흔들 하면서 꺼지지는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꺼지면 안 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아주 길게 약하게 불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초를 꺼트리지 않는다 하는 느낌으로 살살 불어주시면 돼요. 길게. 쉽지 않다 이거. 이거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입술이 오므러듭니다. 이렇게 입술 오므림 호흡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숨을 길고 천천히 쉬실 수 있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